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 풀이인데요. 실기 문제입니다. 자격증 시험이니만큼 기출문제 동향을 살펴보고 주제별로 풀이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겠지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자격증 특강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회차는요, 문제풀이인데 실기입니다. 실기 같은 경우에는 필기와 다르게 문제가 출제되는 패턴도 좀 있고 알아야 될 내용도 있습니다. 따라서 기출문제 동향 쪽에서 좀 알아야 될 내용들을 먼저 정리하고요. 주제별 문제풀이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그 인터넷 등을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자료를 찾을 수 있고요. 풀이도 많이 나옵니다. 계속 제가 이렇게 회차가 진행되면서 간간히 이야기 드렸는데요.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꼭 보다 많은 문제, 또 보다 많은 풀이들을 좀 확보하셔가지고 함께 학습해 주시는 게 합격하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문서도 만들고 강의를 드리지만 때로는 뭐 저작권이라든지 또는 어떤 실제 서버 운영과 관련된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문제화해가지고 설명드리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도 인터넷 등에는 좋은 자료들이 많이 있고 하니까 꼭 검색 등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검색 키워드는 제가 중간에 그러니까 좀 필요할 때마다 이야기 드릴 거고요. 뭐 근데 이미 나와 있습니다. 네트워크 관리사 실기 기출 이러면은 뭐 굉장히 많은 좋은 자료들이 벌써 검색이 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정도 서두에 이야기를 드리고요. 구체적인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동의항입니다. 자, 작업, 서술, 선택형 이렇게 돼 있고요. 80분 100점이고요. 60점 이상 이렇게 맞아야 됩니다. 한 세트로 되어 있긴 한데요. 자, 관련 내용 바로 뒤에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실기 검증 절차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지금 18문제 80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문제가 조금씩 이제 애매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문제 개수로는 이렇게 너무 정확히 계산하시기보다 문제의 배분과 어떤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 정도로 오히려 봐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바뀔 수도 모르니까요. 80분이고요.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당연하지만 시험 시간 10분 전에 도착하고 또 지정석으로 이렇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바뀔 수도 있습니다. 시험 안내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순서대로 진행이 되는데 케이블 제작, 그 다음에 작업형 라우트 세팅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진행하는 것 바에 따라서 내용이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정도 가이드로 진행이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제작은요, 한 문제가 나오고요. 10분 동안에 진짜 케이블 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제로 장치도 주는데요. 케이블 주고요. 렌툴 찝는 거 주고요. RJ45 그 케이블 앞에 이렇게 붙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거 그것도 줍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것들이 잘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하고요. 또 착탈도 좀 뭐라 그럴까 안전하게 너무 느슨하게 되질 않았는지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합니다. 참고로 케이블 탈피기가 있습니다. 보통 니퍼라고도 그러니까 케이블 탈피기도 있고요. 또 니퍼라고 해서 자르는 것도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개인이 지참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카페나 인터넷 같은 거 검색하다 보면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실기를 위한 부품 셋 이런 게 검색될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 보시면서 적당한 가격의 것들을 좀 구매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작업형, 단답형, 선택형 문제가 있고요. 보통 14문제를 가지고 50분 진행을 하고요. 라우터 세팅하는 부분이 있고요. 3문제가 20분에 진행이 됩니다. 이 라우터 세팅 같은 경우에는요. 실제로 라우터를 만져보면서 설정해보면서 현업에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다소 어렵거나 암기할 게 좀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이번 회차에서는 아주 간단한 거 하나 또는 명령 한두 개 정도만 보겠지만 역시 라우터 세팅과 관련된 문제를 모아놓은 사이트 등을 통해 가지고요. 어떤 게 나오는지 키워드를 도출해서 별도로 좀 암기해 주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꼭 해볼 것이 있는데요. 협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그 작업형, 단답형, 선택형 문제를 풀어보고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이트에 홈페이지에 고객 지원에 자료실에
가신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사로 필터링해서 보시면요. 요렇게 ICQA 모의고사 예제 프로그램 그래서 64비트, 32비트가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에 64비트 운영체제를 쓰시니까 64비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치하시고 실행하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고요. 여기 수험번호와 성명은 임의로 입력하셔도 됩니다. 다만 네트워크 관리사 2급 요거 체크하신 다음에 확인 버튼 누르셔야 되겠지요. 자, 연습할 때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실전에서는 다른 얘기, 실전에서는 정확히 수험번호를 잘 맞춰서 입력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이렇게 해서 안내 페이지가 나오고요. 케이블링 나오고 또 이렇게 주의사항이 또 계속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험 끝난 다음에 꼭 답안 전송을 해야 됩니다. 라는 안내도 나옵니다. 읽어보시면 또 이렇게 설명이 있으니까 관련 내용 꼭 설치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중요한 내용은 제가 이번 회차에서 몇 가지는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실제로 문제풀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저도 캡처해가지고 그대로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케이블링 시작해서 케이블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케이블 문제를 풀고 닫기 전에는요, 다른 문제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것부터 시작하도록 만들어 놨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설명이 나와 있고요. 케이블링 문제를 풀고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문제를 이제 끝내고 나면 그 다음 문제들 하나씩 풀 수 있는데요. 화면 구성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윗부분에 시간 타이머가 있고요. 문제 번호를 선택하셔가지고요. 해당 문제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동할 수 없고요. 그러니까 케이블 문제는 풀고 나면은 더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하늘색은요. 현재 우리가 선택해서 풀고 있는 문제라는 의미입니다. 주황색은 답이 저장되지 않은 문제, 즉 뭐죠? 아직 안 푸는 문제인 겁니다. 녹색은 풀기가 완료했고 이제 우리가 답을 저장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다만 다시 풀 수도 있습니다. 그 정도 내용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테면 지금 이제 이렇게 제시 문제 해가지고요. 그 네트워크 정보를 설정하라는 문제가 있는데요. 이 문제 잠깐 보면은요. 어떻게 돼 있냐면 IP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59번으로 끝나네요. 6개의 호스트를 갖게 되어 있고요. 게이트웨이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DNS가 이렇습니다. 결국 서브넷 이런 거 잘 설정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것이네요. 풀이 시작 버튼을 여기서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풀이 화면이에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마치 그 윈도우 서버에 접속한 것 같이 윈도우 서버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세팅할 수 있는 메뉴들이 나오고요.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답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예, 참고로 서브넷 마스크를요 240으로 맞췄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를 보고 한번 풀어본 거예요.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계산하실 수 있으실까요? 자, 계산할 수 있는지 한번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산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6개의 호스트를 갖는다고 했으니까 6개의 호스트를 갖도록 개수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4개의 비트가 호스트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자, 그런 부분들 기본적으로 계산해 보셔가지고 한번 넣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필기 때도 봤고 이론 때도 봤던 내용이니까 한번 풀어서 이게 맞는지 한번 봐주셔요.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윈도우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설치하지 않고 또 윈도우를 설치하지 않고 또는 윈도우 서버 이런 게 없더라도 요 문제 프로그램 있잖아요. 단답형, 작업형, 선택형 문제 프로그램 이걸 통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메뉴와 설정 방법 또는 문제 패턴을 함께 학습할 수 있으니까 꼭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혹시나 싶어서 챗GPT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모든 지식을 알고 암기하고 문제를 풀 수 있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답을 한번 예상해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이 세팅도 제가 일부러 GPT한테 물어보고 당연히 이제 검증을 해봤지만 한번 이렇게 작성해 본 겁니다. 물론 GPT가 틀릴 때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체크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론과 정확히 답인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역량을 가져야겠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한번 꼭 풀어보시면 좋겠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자,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구성도를 주고요.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선택해 보세요. 라는 것들 있죠? 예, 그런 것들을 또 문제로 나옵니다. 즉, 문제 형태에 따라 구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거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개의 그 네트워크 사이를 무엇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였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제시된 그림에서 이게 문제예요. 제시된 그림에서 호스트 통신에 사용되는 장비 A를 보기에서 선택해서 드래그 하시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드래그 해서 이렇게 라우터를 드래그해서 넣은 겁니다. 보기 중에서 라우터가 제일 적합했기 때문인 거죠. 이렇게 문제 형태에 따라 구성이 다르고요. 시험을 다 본다면 시험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하고요. 중요합니다. 정답을 서버로 전송하는 거 꼭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채점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필수입니다. 예, 이런 내용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라우팅 세팅 프로그램, 연습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협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하신 다음에 압축을 푸시고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을 실행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협회 홈페이지에서 고객 지원에서 자료실로 가신 다음에 네트워크 관리사로 필터링을 하시면 라우터 에뮬레이터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압축을 푸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세 문제가 총 20분 안에 진행이 됩니다. 또한 중간에 작업창을 닫거나 새로 고침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안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요, 이 문제의 경우 오른쪽에 이렇게 라우터들이 있고요. 그중에 이 라우터들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시면요, 이렇게 텍스트 방식으로 팝업창이 뜨는데 텍스트 입력 프롬프트에서 풀이해주면 됩니다. 근데 프롬프트라고 돼 있지만 그냥 일상적인 텍스트가 아니라 정말 라우터 프로그램처럼 명령을 받아들이고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 입력하는 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저장할 때는요, 적용할 때는 copy running config startup config 혹은 copy rs 명령으로 저장해야 된다고 합니다. 다른 명령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해요. 답안을 제출하는데 한 번 제출하면 돌이킬 수 없다, 되돌릴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의가 필요하겠지요. 대표적으로 1번 이제 문제를 이렇게 하나 지금 본 건데요. 대표적인 문제인 겁니다.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라우터 2에 호스트 이름을 ICQA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쵸? 호스트 이름은 대소문자를 구별하고 완료된 설정은 startup-config 저장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되는 라우터 클릭을 하겠죠. 우리가 클릭을 하면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시는 창이 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en config 한 칸 띄고 t hostname ICQA exit 한 다음에 copy sr에서 이제 저장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기본으로 스타터 config를 할 거냐, 그래서 기본으로 이거를 저장하게 되는 겁니다. 됐죠? 자, 이런 내용들을 입력해서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런 명령어들이 익숙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물어보는 내용에 따라 어려울 수도 있을 겁니다. 당연히 네트워크 관리사 1급은 훨씬 어렵게 나온다고 하는 거고요. 2급은 아무래도 조금 난이도가 낮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해하고 암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따라서 이 부분은 아예 흔히 족보라고도 하죠. 예, 시험 문제들을 모아놓은 사이트나 그런 것들을 좀 적절하게 검색하셔서 꼭 함께 기억하시고 때로는 암기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주제별 문제풀이를 해볼 건데요. 첫 번째 케이블 제작이에요. 케이블 제작. 먼저 용어가 있는데요. 다이렉트 케이블, 크로스 케이블입니다. 크로스. 예. 크로스 케이블 중에 한 개의 테이블을 제작하게 됩니다. 채점 가이드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배선과 배열 순서가 정확하냐 중요하겠죠. 커넥터와 배선의 결속 상태, 이렇게 조금의 힘을 가했더니 툭 빠진다,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험장에서는요, 렌툴 제공하고요, 찝어가지고 고정시키는 거, UPT 케이블 예, 제공하고요. RJ45 커넥터 있죠? 케이블에 꼽는 거, 예, 그 내용들 함께 제공해 줍니다. 또 개인적으로 준비할 부분 리퍼나 케이블 탈피기, 이렇게 테이블에서 이렇게 그
RJ45에 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 외피를 벗겨가지고 이렇게 꼽아줘야 되잖아요. 그때 사용하는 케이블 탈피기 등은 또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된다고 합니다. 요 내용도 네트워크 관리사 시험 보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검색해 보시면 어떤 세트를 구매하라라고 딱 안내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거 찾아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이렉트 케이블은 일단은 다이렉트 케이블은요, 기본적으로 서로 다른 장비를 연결하는 거고요. RJ45 커넥터를 연결하는 케이블 순서가 동일합니다. 자, 요거 잠시 후에 다시 이야기 드릴 거고요. 크로스 케이블이 좀 중요하고 헷갈리는데요. 크로스 케이블, 서로 동일한 장비를 연결합니다. 서로 동일한 장비를 연결할 때 쓰는 거예요. 컴퓨터와 컴퓨터, 라우터와 라우터, 이렇게 동일한 장비를 연결할 때 쓰는 게 크로스 케이블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크로스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이 다릅니다. 주황띠, 주황, 녹색띠, 파랑, 파랑띠, 녹색, 갈색띠, 갈색과 다른 쪽은 녹색띠, 녹색, 주황띠, 주황띠입니다. 주황띠, 파랑, 파랑띠, 주황, 갈색띠, 갈색. 가만히 보시면요, 이거 크로스가 돼 있어요. 그쵸? 자, 파랑과 파랑띠 같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다른 것들은 약간 이렇게 좀 크로스가 되는 것으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다 크로스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 모든 게 다 크로스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꼬여 있는 패턴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 케이블이라는 걸 기억하시고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겠죠? 예. 어쩔 수 없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되고요. 다이렉트 케이블은 그나마 편합니다. 주황띠 주황, 녹색띠 파랑, 파랑띠 녹색, 갈색띠 갈색 똑같이 그냥 연결해주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요정 내용 암기이기도 하고요. 또 실제로 이렇게 찝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다 이제 잘 정리해서 점수를 취득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물론 이거 그냥 포기하고 다른 것을 통해서 득점할 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또 어려운 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또 이렇게 이 점수 확보하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두 번만 해보시면 또 금방 하실 수도 있는 내용이라고 하니까요. 혹시 이게 단순히 문자로만 그 텍스트로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당연히 유튜브 등 검색해 보면 실습 영상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또 어렵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니까 기본으로 요 케이블의 그 색상 배열 이거는 암기가 필요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시청과 교육과 또 상황이 되시면 한번 해보시면 또 어렵지 않게 득점하실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윈도우 IP4 주소를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아주 쉬운 문제이긴 해요. IP 주소가 이렇게 이진수의 배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시진수를 바꾸면요. 192에 168에 100에 24입니다. 여기 이렇게 세팅해 놓은 값이에요. 서브넷 마스크는 24비트니까요. 252525.0이겠죠? 그리고 자, 지금 이게 실제적으로 UI고요. 실제적으로 메뉴에서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4 요거를 속성 해가지고 들어가서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IP 주소 세팅하고 서브넷 마스크 세팅한 거예요. 다른 것들은 정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비오는 상태이고요. 근데 이거 윈도우가 필요하고 만약에 서버 버전이라 그러면 서버 버전은 혹시 다른가?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게 어디 있냐면요. 앞서서 우리가 설치했던 프로그램에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꼭 설치하셔가지고 해당 문제, 유사한 패턴의 문제로 이동하셔가지고 그때에 이제 설정하는 방식, UI 등을 확인해 보시고 크로스 체크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것마저도 이제 사람들이 많이 어려워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예 한 회차, 두 회차를 그 문제와 그 푼 스크린 캡처, 그다음 메모한 것까지 다 복귀해가지고 인터넷 공유하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링크를 바로 알려드리는 거는 조금 조심스러워서 그냥 이렇게 말로 설명드리는 거니까 꼭 검색하셔가지고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렇게 다 그런 거 캡처해서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저작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또 불필요한 오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두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 꼭 검색하셔가지고 확인하시고 열심히 하셔가지고 자격증 취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련 내용 계속 보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웹서버 설정이에요. 당연히 IIS죠. 자, 윈도우 웹서버 설정하는 겁니다. 이름은 SJCU,
IP는 190.168.56.10으로 하고요. 포트는 8080을 쓴다고 하고요. 접근 제어를 위해서 192.168.56.0부터 해서 190.168.56.255만 허용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웹 경로, 그러니까 콘텐츠가 저장된 경로는 C 드라이브의 웹 루트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메뉴를 딱 구동시키면요. IS 메뉴가 이렇게 뜨고요. 당연히 사이트에 새로운 걸 등록해야겠죠? 사이트에 새로운 거 등록하는 거 만약에 애매하면 오른쪽부터 눌러보시면 메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이트 이름 넣고요. 그쵸? 웹 경로 넣고요. IP 주소 넣고요. 포트 넣습니다. 어찌 보면 그렇게 또 어렵지 않은 게요. 윈도우즈잖아요. 커맨드로 다 눈에 안 보이고 입력하는 게 아니라 적절한 UI 프로그램과 메뉴에서 옵션을 보고 입력하게 됩니다. 따라서 문제를 가만히 보신 다음에 GUI 방식으로 세팅하는 것을 하나씩 따라가시면 어렵지 않게 세팅이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꼭 웹서버가 아니더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 꼭 한 번만 해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설정하고 나면은요, SACU라는 사이트가 만들어지고요. 우리 IP 주소와 도메인 제한 해야 되잖아요. 그쵸? 따라서 여기서 이것을 클릭하게 됩니다. 클릭하게 돼서 해당 메뉴로 들어간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메뉴를 이용해 가지고 등록을 해주게 됩니다. 허용 제한 규칙, 문제에서 이야기한 대로 이렇게 해서 IP 주소는 190.168.56.0부터 그쵸? 하겠다. 그 다음에 190.168.56.255로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게 설정한 것인가요? 보니까 제가 캡처하면서 요거 세팅을 잘못 넣어놨네요. 마스크 또는 접두사잖아요. 그쵸? 190.168.56.0에다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255점, 255점, 255.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이 부분 혼돈 없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통 서브넷 마스크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자, 요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설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게 다가 아니에요. 확인하시고 진행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또 다른 창이 나올 수 있는데 일상적으로 그냥 안내창에 가까운 거니까 쭉 진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이제 DHCP 서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DHCP 서버 설정이죠. 자, 먼저 이름은 SJCU고 IP는 192.168.56.1부터 254로 되어 있습니다. 서브넷은 서브넷 마스크는 255, 255, 255, 0이고요. 제외할 IP가 있습니다. 10번부터 20번까지는 제외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 12시간이고요. 게이트웨이는 1번이네요. 190.168.56.1 1차, 2차 DNS가 각각 2번과 3번 IP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여진 것도요, 당연히 우리 그 샘플 있잖아요. 연습용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실제 문제를 풀어보고 캡처한 거고요. 꼭 설치해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DHCP 해당 문제 있잖아요. 위에 보면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면 DHCP다 그러면 DHCP 해당되는 그 번호 찾아가셔가지고 그 문제 번호에 들어가셔서 설정하는 메뉴만 사용하시고 문제는 그 안에 있는 문제를 보시거나 다른 문제를 보셔도 되는 거죠. 이런 팁을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DHCP 서버에서 IP 버전 4지요.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새 범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름 SJCU 이렇게 세팅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시작 주소 190.18.56.1부터 254까지 설정해 놓기로 했죠. 서브넷 마스크 255, 255, 250.0입니다. 그 다음에 넥스트로 진행하게 되고요. 참고로 이제 우리가 UI가 있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넥스트 이런 식으로 진행하게 되면 중간에 적용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좀 적용하는 화면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직관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알만한 내용이니까 그런 부분을 생략하고 중요한 내용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제외 및 그러니까 제외 주소, 그다음 지원 주소를 추가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10번까지 제외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입력하고 추가 버튼 누르셔야 안으로 적용되는 겁니다. 내부 아래 리스트로 추가가 되는 겁니다. 꼭 추가 누르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임대 기간 12시간이죠. 라우터, 기본 게이트웨이
190.18.56.1로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추가 버튼 눌러주셔야 들어가는 겁니다. 저는 설명드리고 그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입력만 해놓고 추가까지는 누르지 않았지만 꼭 추가 눌러주셔야 됩니다. 도메인 이름 및 DNS 서버를 입력하시오. DNS 서버 2번, 3번, 1차, 2차 입력하기로 했죠? 1차 먼저 2번 입력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3번 190.168.56.3도 이렇게 입력해서 추가 누르시면 들어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쭉 설정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문제 있죠, 문제. 문제를 가만히 보시고 이 설정 항목을 가지고 설정 메뉴로 들어가게 되면 위자드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 하나씩 따라가는 대로 필요한 정보를 설정하면 어렵지 않게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낯설고 해본 경험이 없어가지고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지 몰라도 한 번만 해보시면 아 이것도 그냥 윈도우 프로그램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소 부담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꼭 해보시고 또 이렇게 이런 패턴들 문제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로컬 보안 정책 문제도 있는데요. 컨트롤 알트 델키를 눌러야만 사용자 로그인할 수 있다. 이것도 예제 문제로 나와 있는 거예요. 들어가면은요, 이렇게 로컬 보안 정책이라는 큰 여러 개의 설정을 담고 있는 메뉴가 뜨고요. 이 중에서 보안 옵션, 그 중에서 대화용 로그온, 컨트롤 알트 델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이 기본으로 사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사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누르셔가지고요. 사용 안 함. 바꿔 말하면 대화형 로그온, 컨트롤 알트 델을 꼭 사용해야 되는 것으로 해주셔야겠죠. 낫의 낫은 투르니까요. 그쵸? 자, 이 정도 내용도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전까지 해가지고 작업형이라고 불리는 특히 윈도우 설정과 관련된 부분들 쭉 한번 봤고요. 아주 대표적인 문제들만 한번 해본 겁니다. 이제 용어와 개념풀이라는 그 타이틀로 해가지고요. 한번 여러 가지 용어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러한 것들을 물어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키워드만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장비와 관련해서는요. 스위치 2계층 내용들, 데이터 링크죠. 더미 허브 1계층 피지컬 레이어의 장비 특징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요. 그림을 하나 그려줘요. 그림을. 요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다음에 그죠? 그림 안에 이렇게 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치 안에 맥 주소와 관련된 테이블이 포트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포트가 맥 주소를 기억하고 있어서 원하는 곳으로만 가야 될 곳으로만 정확히 보내주는 거죠. 그 장비 뭐예요? 스위치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고 그냥 무조건 다 복제 방식으로 전송해 주는 게 뭐죠? 허브, 더미 허브잖아요. 실습 문제는 이렇게 뭔가 이미지를 주고 설명하고 부연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게 어떤 장비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고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우터 명령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경로를 설정하는 명령이죠. IP 라우트 이 명령을 사용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건데요. 시나리오를 줍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의 호스트가 어떤 호스트로 가려고 하는데 어떤 것을 경로를 거쳐서 가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어떻게 명령을 쓸 거냐고 나오는데요. 당연히 IP 주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겠죠. 알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요. IP 라우트 다음에 목적지 주소와 서브넷 주소, 서브넷 마스크, 경유지 주소의 형식으로 이용한다라는 거, 이 부분 기억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런 거죠. 시나리오와 보기를 주고 키워드로 암기하거나 알아야 될 명령어를 제시할 수 있냐, 작성할 수 있냐, 그죠? 정답으로 기입할 수 있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기 문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저작권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키워드만 도출해가지고 설명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조금의 노력을 들이시고 그 다음에 검색 등을 하시면 분명히 전체 문제와 여러 가지 해석하는 부분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찾아가지고 안내해드리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키워드 정도로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꼭 검색 등을 하셔가지고 직접 문제를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키워드 중심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루핑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루핑. 루핑이 뭐냐면요.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하고 네트워크 상에 무한적으로 지속되는 상태. 다른 말로 좀비 패킷이라고 합니다. 좀비 패킷. 좀비 패킷과 관련된 요 내용을 루핑이라고 해요. 루핑. 그럼 루핑을 물어봤으면 해결책을 물어보잖아요. 스위치를 이중해서 루핑 현상을 방지하는 링크 관리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그게 스패닝 트리 프로토콜, STP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론에서 깊이 알아보지 못한 내용일 수 있잖아요. 뭐 기출문제 보시면서 이런 건 체크하고 또 암기하고 넘어가 주셔야 될 내용인 거지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이제 리눅스의 킬 명령을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리눅스 운영체제가 있고 동작하는 프로세스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시그널이라는 것을 보내서 이 프로세스를 강제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하는 명령이 킬 명령인데요. 기본적으로 킬하고 한 칸 띄고 -9 옵션을 주고 프로세스 아이디, 이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아이디예요. 그것을 주게 되면 프로세스를 강제로 종료할 수 있어요. 이러한 명령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하겠지만 실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나올까요? 예, 리눅스 코맨드를 수행한 창을 줄 겁니다. ps 명령으로 프로세스 목록이 화면에 보일 거고 그 중에 특정한 프로세스를 죽이려고 그러면 강제로 종료시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명령어 이렇게 물어보겠죠. 자, 그래서 화면과 다른 명령어와 조립해서 해석할 수 있는 연습도 필요합니다. VPN의 프로토콜, 우리가 이미 VPN은 알고 있습니다. VPN, Virtual Private Network죠. 공용망, 인터넷망을 통해서 사설망의 기능을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암호화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사용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IPset과 SSL VPN이 있고요. 레이어 2 포워딩, L2F와 L2TP, 레이어 2 터널링 프로토콜이 있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VPN을 심화한 거죠. 당연히 이런 기출풀이를 봤다 그러면 각각이 있다라는 것 정도를 봐줘야겠죠. 예를 들면 L2TP의 세부 구조와 동작 방식까지는 너무 깊이 가는 것 같고 이러한 것들이 있다 정도는 체크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한 번 더 말씀드리는데요. 많은 기출풀이, 이거 제가 말하는 기출풀이는요, 이거 시중 교재 얘기하는 거예요. 시중에 나와 있는 수험서를 봐도 해설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 죄송한 표현일지 몰라도 잘못된 해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보셨을 때 우리 학교에서, 우리 학과에서 배운 것과 다른 내용이 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떤 게 맞는지 좀 판단하시고 적절하게 선택하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지식들이 한꺼번에 다루어져 있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실수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가끔 인터넷 등의 Q&A를 하다 보면 이런 요소들 때문에 굉장히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잘못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그냥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적절하게 판단해 가는 것도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또다시 이런 얘기를 드리게 됐네요. 예, 뭐 상황이 그러니까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적절하게 판단 부탁드리고 우리는 우리가 봐야 될 것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HTTPS와 SS를 물어봅니다. 우리 웹브라우저를 보시면요. 네이버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봐도 HTTPS 이렇게 사이트 앞에 시작을 하죠. 그렇죠. 이렇게. 이게 뭐냐면요. SSL 프로토콜을 이용한 암호화 통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캡처해 놓고 이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HTTPS고요. SSL 프로토콜을 이용하고요. 인증서를 이용하고요. 포트는 기본으로 443 포트를 이용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정도인 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 미러링을 또 물어보더라고요. 이건 뭐냐면요. 포트 미러링이에요. 말 그대로 미러링을 하는 거예요. 그쵸? 한 포트에서 오고 가는 패킷을 다른 모니터링 포트, 다른 포트로 이렇게 복제해서 전달하는데 그걸 모니터링 포트라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확인하고 모니터링, 관리하고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기법, 포트 미러링이라고 합니다. 또 듀얼 스택이라는 용어도 나오더라고요. 듀얼 스택. 원래 그 IP 버전 4가 있고 IP 버전 6가 있잖아요. IP 버전 4와 IP 버전 6를 둘 다 지원을 하는데 지원하는 장치이자 솔루션 시스템인데 보통 왜 두 개 다 지원하냐면요.
IP 버전 4와 IP 버전 6를 함께 연계해서 써야 될 경우가 있잖아요. 만약 IP 체계가 다르면 그럴 때 보통 사용하기 위해서 듀얼 스택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정도도 함께 봐주시면 좋겠지요. 계속해서 용어와 키워드 보겠습니다. 클러스터링. 예, 클러스터링이라는 용어를 물어보더라고요. 고성능 병렬 처리라고 키워드를 잡아봤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해설에서는 또는 문제에서는 심지어는 문제에서도 그 클러스터링을 이제 고가용성이라는 의미, 노드 밸런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뭐냐면요. 고성능 병렬 처리를 통해서 성능을 높이는 부분이 핵심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여러 개의 컴퓨터 자원을요. 함께 엮어가지고 함께 처리함으로써 요청된 처리를 빠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연산 같은 것들 말하는 거예요. 로드 밸런서는 좀 이거랑 다르죠. 로드 밸런서는 이렇게 다 똑같은 기능을 갖고 있는 장치나 서비스를 여러 개 두고요. 앞부분에 중계할 수 있는 로드 밸런스를 둔 다음에 사용자나 외부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렇게 한 번씩 또는 룰에 따라 가지고 연계해 주겠다. 이게 로드 밸런스거든요. 조금 다르긴 한데 함께 또 설명하는 그런 그 설명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헷갈리지 마시고요. 나누어서 기억하겠습니다. 로드 밸런스는 이렇게 LBS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분배해 가지고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클러스터링의 키워드는 고성능 처리다. 이렇게 먼저 잡고 가겠습니다. 물론 제가 종종 중간에 이야기 드리지만 문제의 지문도 그렇고 해설도 그렇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맞는 거, 가장 잘못된 거 이런 것들을 좀 판단을 해가지고 적절하게 답안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하나, 똑같은 상황과 기술도 관점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해석에 따라서는 답의 범위와 또 그다음에 그 설명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쿠키와 세션을 물어봅니다. 웹에서 사용하는 기술이죠. 원래 웹 브라우저가 있고요. 웹 서버가 있다고 그러면요. TCP 연결, HTTP 프로토콜에 따른 요청과 응답, 그 다음에 연결 해제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연결이 해제가 돼요. 연결을 유지하지 않아요. 따라서 웹브라우저 웹서버는 정보를 계속 유지하지 않습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근데 쿠키는 뭐냐면요. 웹브라우저 단에다가 쿠키라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정보를 저장하고 이 저장한 정보 쿠키 값이 요청할 때마다 헤더에다가 요청 헤더에다가 담아가지고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서로 관리하고 알고 있는 이 쿠키가 왔다 갔다 함으로써 연결을 유지하지 않고 정보를 유지하지 않는 원래의 특징을 보완해서 연결된 것처럼 아까 조금 전에 접속한 웹브라우저가 또 접속한 것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해서 서비스를 만들고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세션은 무엇이냐? 모든 정보를 쿠키로 저장하게 되면 보안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연결됐을 때에 세션 값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요. 서버의 메모리상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션을 쿠키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매번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할 때 쿠키니까 이 세션 값을 헤더에 담아서 전송을 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정보는 서버의 메모리 내에서 그 세션 값과 연계해 가지고 로그인은 했냐, 어떤 행위를 했냐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따라서 역시 연결을 유지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태 정보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쿠키와 세션이 굉장히 중요하고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리눅스에서 특정한 명령을 사용하고 싶은데 그 명령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man, 매뉴얼의 약자죠. man 명령어, man 명령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또 리눅스 서버에서 사용하는 포트의 정의를 저장하는 etc 밑에 서비스라는 설정이 있습니다. etc 보통 설정을 저장하는 폴더이죠. 그 안에 서비스라는 파일이 있다는 겁니다. etc 밑에 패스워드 PASSWD 뭐죠? 맞습니다. 사용자 계정을 관리하는 거죠. etc 밑에 f스텝도 있습니다. 부팅 시 자동으로 마운팅되는 경로와 관련 옵션 등을 관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리눅스 마스터 2급 관련된 내용도 함께 공부해 주시면 양쪽 다 네트워크 관리사를 공부하시면 당연히 리눅스 마스터에도 도움이 되고요. 리눅스 마스터 공부하시면 당연히 네트워크 관리사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왕이면 함께 공부하셔서 함께 취득하시고 효율적으로 학습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입니다. 네트워크 주소 체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건데요. 127.16점, 100점 10에 슬래시 18이네요. CIDR 방식 18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IP를 주고 네트워크 주소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는 이 주소를 이렇게 이진수 배열을 바꿔야겠죠? 요거 읽진 않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이니까 18개의 비트를 가지고 있는 이렇게 마스크를 만들어야겠죠? 그쵸? 8개, 8개, 2개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16과 2니까 18개가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하죠? 예, 엔드 연산하죠?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그쵸? 엔드 연산하면 이렇게 나오죠? 요게 네트워크 주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127.16.64.02 네트워크 주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예, 호스트 비트가 모두 1로 세팅되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 IP 주소를 주고 네트워크 아이디와 브로드캐스트 주소 등을 찾는 거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번 차수도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대표적인 그 문제들 중심으로 그것도 가능한 변형해서 한번 이렇게 해봤고요. 또 그대로 가져오는 건 좀 무리가 있어가지고 발췌해서 가져본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인터넷상에는 더 많은 자료들이 많이 있으니까 더 찾으셔서 조금 더 많은 문제풀을 갖고 풀어보시고 이론과 함께 접목해서 기억하시고 반복해 주시면 조금 더 합격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